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 영상 청해까지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본어는 아무래도 유럽권의 다른 언어들에 비해 영상으로 우리가 접하기가 쉽죠. 그래서 아마 듣기로 일본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영상들을 통해 일본어를 접한 뒤 JLPT 청해를 하고자 했다면 그렇게 첫 진입이 어렵진 않을 텐데 완전 처음 듣기를 JLPT 청해로 시작을 한다면 진짜 초반에 어렵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JLPT는 보면은 청해만 잘하는 사람과 청해만 못하는 사람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비록 이 영상이 JLPT 청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절대로 JLPT 청해로만 일본어 공부를 하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영상으로 자연스럽게 일본어 공부하기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두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통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영상으로만 청해 공부를 해도 되나요? 정답은 X입니다. JLPT 점수를 원한다면 청해로만 공부하는 것도 영상으로만 공부하는 것도 X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듣기를 한 다음에 JLPT를 진입을 해서 확실히 청해 공부를 막 그렇게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미 자막 없이 대부분의 듣기를 해석할 수 있다면 얘기는 조금 달라지겠지만 영상으로만 JLPT 청해를 공부하는 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청해도 문제 유형 파악과 메모 연습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JLPT용 청해를 듣는 연습을 하다가 지쳤다 싶어서 뭐 영상을 한두 개 매일 틈틈이 보는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대신 그냥 재미로만 보면 안 되겠죠? 열심히 귀 기울여서 이렇게 들어야겠죠? 청해에서 공부했던 단어가 또 그 영상에서 나온다면 진짜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금상첨화로 더 도움이 되겠죠? 참고로 N1까지 왔다면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일상적인 회화를 듣는 것보다는 뉴스를 듣는 연습을 해보세요. N1은 그냥 일본인들이 조금 천천히 그냥 얘기하는 느낌이라 사용하는 어휘들도 굉장히 다르고 그렇게 점점 듣기의 난이도를 높이는 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뉴스를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럼 청해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듣기는 내가 외운 단어라고 해서 반드시 들릴 거라는 보장이 없어요. 구어체로 갈 경우 축약되는 문장도 많고 그다음에 발음이 달라지는 것들도 많아요. 어떤 식으로 발음이 변화하는지 외우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계속 들어서 익숙해지는 방법을 더 추천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정말 장기 기억으로 가는데 대신 꾸준히 들어야 해요. 뭐 한두 달 들었다고 해가지고 당장 뭐 내가 이렇게 팍 말이 트이는 것도 아니고 꾸준히 들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많이 하잖아요. 그 받아쓰기 노트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청해도 직접 듣고 써보는 거예요. 꼭 한자로 적을 필요는 없어요. 다 히라가나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참고로 청해 보기에 나오는 한자들은 전부 후리가나를 적어줘요. 히라가나로는 이 단어를 알고 있는데 한자로 쓰는 법을 몰라도 청해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합니다. 어찌되었건 내가 이 문장을 듣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니까요. 한 문장 한 문장 정지해가면서 직접 제대로 들리고 있는지를 적어보는 것도 좋고 듣고 내가 바로 그걸 얘기할 수 있는지 듣고 얘기해보는 연습도 하는 게 좋아요. 저는 지금도 뭔가를 들으면 내가 이걸 똑같이 다시 얘기할 수 있는지 이렇게 머릿속으로든 입으로 중얼거리든 그렇게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청해 문제는 듣고 풀어본 다음에 내가 정답을 맞췄어도 꼭 스크립트를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게 맞았는지 노트에 안 들렸던 스크립트를 적어보고 그 밑에 해석도 다시 해보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체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 세 줄 노트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히라가나로는 다 적었지만 이걸 어떻게 한자로 쓰는지 알고 싶을 때 들린 걸 적어놓고 이거의 한자 표기법 같은 거를 적어놓는 것도 좋겠죠. 어떠한 표현 다음에 자연스럽게 오는 답변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들을 익혀두는 것도 청해 문제 풀 때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 문제 중에 한 문장 딱 들려주고 다음에 올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하면서 1번 어쩌고저쩌고 2번 어쩌고저쩌고 3번 어쩌고저쩌고 자 다음 문제 2번 이러면서 엄청 슉슉슉 지나가는 문제가 있어요. 듣고 바로 이거인 줄 알아야 될 정도로 생각을 거치지 않고 나와야 된다는 뜻이죠. 이 문제에서는 절대 앞부분에 매달리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제가 항상 하는 방법인데 청해 뒤쪽 문제들로 갈수록 보기가 없고 그냥 이렇게 빈 메모지가 놓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이 문제가 뭐가 나올지 알지만 그 문제를 읽어주는 그런 잠깐 쉬는 시간에 1, 1, 2, 3, 2, 1, 2, 3, 3, 1, 2, 3 이렇게 적어놔요. 듣고 오케이, X, 세모 모르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건 답이 바로 나와서 시간이 조금 벌려졌을 때 이 1번 찍어야 되는데 뭐지?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아까 제가 메모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었는데요. 이 메모 연습은 나중에 뭐 일본으로 대학을 가서 일본어로 된 수업을 들을 때도 그런 실질적인 도움이 되니까 잘 연습을 하도록 하고, 이 메모 연습은 청의 뒷부분에 보기가 아예 제공되지 않고 메모만으로 답을 찾아야 하는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필요한데요. 처음에 질문도 선택지도 이야기해주지 않아요. 그냥 일단 스크립트를 듣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모든 걸 다 적기는 힘들 테니까 당연히 포인트를 적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계속 문제를 접하다 보면 어떤 걸 묻겠구나, 이런 문제가 나오겠구나, 이런 예상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걸 추천을 하고요. 맨 마지막 가장 긴 스크립트가 나오는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이 나오고 ABCD가 나와서 누가 어떤 것을 원합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메모 연습을 할 때 그냥 들리는 걸 막 적는 게 아니라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메모를 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고요. 청해가 시험 중 마지막이고 독해 다음이라 졸릴 수가 있어요. 문제 풀 때 졸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합시다 우리. 지금까지 6개의 영상으로 전체적인 JLPT에 대한 설명과 공부를 하기 전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해서 공부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은 공부하실 때 즐겁게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언어는 아무리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다고 해도 좀 길게 보고 꾸준히 계속 해야 하는 롱텀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어 같은 경우는 진입 장벽이 처음에는 낮지만 갈수록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언어이기 때문에 즐기지 않으면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언어이기도 해요. 지금 당장의 득점과 합격 인정서가 꼭 필요하다면 이제 문제집을 샀을 때 이 문제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좋습니다 라는 그런 문제 유형 포인트들을 잘 파악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관건이겠지만, 여유가 있다면 마음의 여유를 일단 가지고 그 언어 공부를 할 때 즐기면서 그리고 좋아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해놓은 게 계속 차근차근 쌓여가는 중이니까 당장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약간 이렇게 말하니까 다이어트의 느낌 같기도 하네요. 언제나 이렇게 꾸준히 해야 하는 건 계단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그 언어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언어 공부를 잘 해놨어도 사용하지 않고 듣지 않으면 까먹어요. 저도 일본어를 방학 때 잠깐 안 써도 까먹고, 일본어를 오래 쓰다가 한국에 왔을 때 이 모국어인 한국어도 어색해지는 마당에 외국어라고 안 까먹겠어요? 꾸준히 계속 자신을 그 언어에 노출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만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밑에 댓글로 많이 공유를 해주시고 스터디북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네, 그럼 이 JLPT 긴 영상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험 꼭 화이팅 하세요.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